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 전세가를 그대로 재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어느 정도의 차익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중앙부동산연구소 김소장입니다.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한창 떠드는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답니다. 예. 이 시기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 전세가를 그대로 재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어느 정도의 차익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예를 들면은 대표 변호사님이 임대인이시고 제가 이제 세입자입니다. 우리는 전세가 5억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사를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돌려주세요. 5억. 나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왜냐? 계약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세금을 100만 원 올리는 경우도 있고 1000만 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살짝 올려서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한 80% 받겠죠. 근데 임대인이 지금 돈을 못 돌려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도 못 받아나가니까. 둘의 목적은 2년을 연장을 해서 임차인은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아나갈 속셈이고. 그러면은 연장된 계약서를 보증보험에 제출을 하면서 실제로는 양자 사이에는 임대인이 결국 돈이 없고 2년 뒤에 돈을 못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2년 뒤에도 못 내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 대신에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은 임차인이 받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임대인이 궁박한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찾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증금을 못 받아나가니까 이자를 임대인이 내준다. 다 내주는 건 아니고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이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임차인이 나중에 2년 뒤에라도 보증금을 받아 나가겠다 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은 보증보험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보증보험에서 결국에는 그 임대인이 못 돌려주는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구상권을 행사하게. 그럼 결국에는 임대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증보험은 손해를 보겠네요.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금이 나가는 혈세가 나가는 거죠. 양자 사이에는 사실상 임대인이 2년 뒤에 돈을 못 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반 계약서가 있고 뒤에 확약서를 적더라고요. 임대인이 뭐 1억 5천에 대한 이자 변동금리로 매달 지원해준다. 보증보험 가입비를 뭐 내준다. 근데 이 보증보험이라는 건 원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를 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양자는 원래 지금 도저히 전세 가액이 그만큼 나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둘이서 쿵짝을 맞춰서 가짜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놓고 이걸 보증보험에 들이밀고 나중에 여기서 보증보험에 따라서 보험금을 타먹는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일단 시간을 버는 측면은 있어요. 시간을 일단 벌었죠. 2년을 또 벌었고 임대인도 보면은 전세가가 내려가면 매매가가 내려가거든요.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전세도 실거래가가 뜨지 않습니까?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또 2년 사이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못 돌려주는데 이거라도 해야 될까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증보험도 피해자가 되지만 임차인한테 그 전세 보증금을 믿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은행도 피해자가 되는 구조겠네요. 그러면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잘하면은 절세, 잘못하면 탈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무조사 나오면 무조건 탈세. 그런데 이것도 그럼 안 걸리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 걸린다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나중에 2년 뒤에 정상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지불을 하고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 받고 나가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은행은 나중에 임차인이 대출 다 갚고 그리고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도 마찬가지지만 보증보험한테 아쉬운 소리 한 일 없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보증보험에 결국에 돈을 요청하게 됐는데 아무 증거를 못 찾았어요. 보증보험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죠. 물론 수사도 마찬가지로 재판도 증거에 따라 하지만 보증보험도 그리고 뭐 은행도 관련자들도 검사도 판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시 전세 시세가 예를 들어서 한 3억 7천이었는데 둘 사이만 이상하게 갑자기 전세 끝나는 시점에서 5억 2천이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결국에는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사기 냄새가 짙죠. 근데 이것도 근데 허그가 고소를 해야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런 계약이 많다면은 사실 많대요. 이런 1, 2년 뒤에는 연쇄적으로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럼 보증보험에서는 계속 보험금을 내주면서 자신들이 이상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조사를 해보면은 당시에 2023년 이 시점에서 이런 불법적인 사기적인 계약이 많이 체결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임대인은 물론이고 임차인도 이 사기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사기예요. 임차인도. 공인중개사도 같이 공인중개사도 알았다면 사실은 근데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자,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공인중개사도 알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너무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이건 사기 고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입증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인은 물론이지만 임차인도 사기 공범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결국 임대인이 보증보험의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메꿔주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임차인이 됐든 임대인이 됐든 그 보증보험을 기망해서 편취한 금액만큼 메꿔주지 못하면은 아마 실형을 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상당히 위험하네요. 중개사도 공범으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이게 벌써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할 텐데, 아마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기 전 시점에서 조사 같은 게 전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임대인이 사람이 보통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일단 급해요. 예. 못 돌려주니까. 예.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그대로 해서 대출을 받게 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확약서를 적어서 계약을 유지를 했어요. 예. 임대인이 급한 불을 껐잖아요. 너도 불법행위 공모자잖아. 나 이자 못 줘. 불법행위인데 너 못 줘. 그냥 너 이자 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국 임대인이 이자를 안 내면은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확약서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기 공범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C 하나를 속여 먹이는 사기 과정 속에서 A와 B 사이에서 수익을 이렇게 분배하자라는 약정을 했다라고 해볼까요? 그죠? 지금 결국엔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보험이나 혹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둘이서 짜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중개사까지 어떻게 보면 공범인데, 근데 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약속을 지키자라고 했지만, 우리 법은 이 사기꾼들의 약속이 유효하다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만약 2년 뒤에 임대인이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2년 뒤에 이렇게 뭔가 상황이 생겨서. 그러면은 사기가 아니지 않나.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 실제로 이 사기라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에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으면 사기가 기수가 되지만, 그건 이제 사기라는 범죄 행위만 놓고 봤을 때고, 그 밑작업, 사기를 치기 위한 밑작업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그 확약서를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이자를 모르겠다. 나는 이제 어차피 2년 뒤에 파산할 거다. 너는 보증보험 받아라. 그 대신 난 이자를 못 주겠다. 그러면은 받을 방법이 없네요. 이자를. 없겠죠. 상당히 위험한 계약이네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위험하고, 그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각됐을 때 임차인이 단지 이게 도덕적인 불법 발찌를 찰 수 있다. 그렇죠.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가담이 아니죠. 누가 주범인지도 애매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그럼 이 계약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굽니까? 임차인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임차인은 이 계약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게 되면은 아무 손해보는 게 없죠. 적어도 이 계약이 사법상 만약에 완전히 유효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까요? 완전히 유효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차인은 결국에는 아무 손해 안 봤죠.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갚아도 결국에는 구상 책임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책임은 남게 되는 거예요. 빚은. 그죠? 그러면은 빚도 없고 낭비한 돈도 없고 날린 돈도 없고 그대로 생으로 이득은 누가 봅니까? 임차인이 보겠죠. 그럼 이 계약상 사실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요?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앞으로 중대한 법률 문제가 될 겁니다. 민사법적으로나 형사법적으로 새로운 판례가 줄줄이 나오게 될 거고,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짚어볼 만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표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또 이게 뭐 정확히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이제 네. 앞으로 실제 그 기망의 과정, 계약 체결의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가담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썼고 확약서를 썼고 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보증보험을 기망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지금 청년들이 전세 사기당해가지고 7천만 원, 1억이 없어가지고 빚을 지고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 머리를 희한하게 잘 씁니다. 이게 이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은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여기에 관련된 중개사님이 됐든 즉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임차인이 가장 이득을 본 것 아니냐, 임차인이 제일 나쁜 사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이 쟁점은 방어하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형사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민사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권리를 또 이 관계 내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겠죠. 법률 문제가 애매하고 복잡한 만큼 전문가가 개입해서 조력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마 수많은 판례가 나올 것이고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가 나올 겁니다. 이런 계약은 위험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부동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